여러분 어저께 때 아닌 적화통일 논란이 있었어요. 김영환 씨, 강철서 신의 김영환 씨의 조선일보 칼럼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이었는데, 뭐 저도 참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이 적화통일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북한이 능력이 없지 의지가 없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적화통일이라는 건 예수재림교의 예수재림 같은 거다. 절대로 포기할 리가 없는 거다. 능력이 없지. 의지가 없지는 않다. 쟤네들은 언제나 하고 싶은데 꼬라지가 그걸 할 수 있는 꼬라지가 아닌 거지. 자, 그러니까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간첩 보내는 건 북한 체제의 숙명이다. 그게 성공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언제나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겐 위협이고 그걸 믿는 사이비 신도들도 꾸준히 양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부산대 친구들이 저희 90년대에요. 항공모함 타격하겠다고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갔었다니까요, 부산항에. 그게 여러분 쇠파이프하고 화염병하고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산대 친노에 중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쇠파이프 화염병은 항공모함을 부수지 못하지만 그 신도들이 신도였던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들이 방치한 보이스피싱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을 벌게 해준 그런 수도 있다. 이제 KBS 보도 나왔던 거 다 기억하시죠? 저는요, 북한을 불쌍하게 보고 인도주의적 포교를 하기 위해 평양에 과기대 세우고,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보수분들도 거기 돈 많이 보냈다고. 대형 교회들. 아니, 북한에다 과기대를 세워줬어요. 그거 포교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뭐로 갚았어요? 해커로 갚았죠? 은혜를 왼수로 갚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구성원들에게 주입시켰어요. 가스라이팅 했다고 하죠. 그리고 윗대가리들은 그걸로 정권 잡고 있고, 그걸로 비즈니스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그런 게 이제 북한 아니겠습니까? 적화통일 없이는 쟤네들의 모든 명분이 사라져요. 저렇게 세대, 백두혈통 있죠. 백두혈통도 왜 정통성이 있다고 쟤네들이 주장해요. 적화통일하는 거, 자기네들 체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백두혈통 그러면서, 그거를 저렇게 합리화고 시키고 있는데, 적화통일을, 그거, 포기한다고요? 그러면 저 체제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무기와 자원이 공급되면, 그리고 우리가 헬렐레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쟤네들이 지하드, 성전, 민족해방 성전을 쟤들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죠. 자기의 목숨을 그 전체를 위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 여러분 페너틱스, 저 광신도들입니다. 광신도들. 쟤네들이 능력이 없다고 그 적화통일 의지를 포기했다라고 보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등장하고 있죠. 대한민국 좌파 비즈니스에 중추에 서 있는 게 중국이다. 아니, 태양광과 풍력, 전기버스 같은 거 중국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중국 없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중국이 중추에 서 있다. 대한민국 시민 다수가 뭔 적화통일이야 하고 안심하고 사는 거, 그건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모두가 노이로제 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식인 내지는 누군가는요, 저 같은 인간, 노이로제 수준으로 북한을 경계하고 중국을 경계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그거를 막 중국과 북한의 침투에 대해서 경계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적화통일은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죠. 막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북한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적화통일이 택도 없는 소리로 들리는 건 우리의 국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지, 북한 스스로 적화 노선을 폐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냉전이 끝났는데도 쟤네들 핵 부여잡고 결국 신냉전이 도래할 때까지 안 망하고 버텼잖아요, 북한이. 중국의 부상,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깽판을 낸 국정원 등등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고 보기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련 망하고 그랬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쟤들이 핵 개발하고 지금 북한이 부상한 마당에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 이렇게 물음표 찍고 그때 시대를 살았죠.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체제 경쟁의 시대,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대륙 세력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느냐, 대륙 세력 중국, 소련, 러시아, 중국, 러시아, 북한 이걸 대륙 세력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 아시죠? 이 대륙 세력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느냐, 해양 세력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느냐의 역사적 전환점이 또 한 번 왔다. 어지간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만디어선 안 되는 시대다. 낡고 구닥다리인 공산주의와 적화의 깃발을 북한이 들고 있는 한 그 낡고 구닥다리에 적화의 깃발을 추적하고 방어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북한은 2023년까지 멸종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적응한 슈퍼 박테리아 같은 인간들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무엇보다 핵을 가지고 있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이 끊어지면 북한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될 수도 있다. 자, 쟤네들이 지금 이 한미 간의 그 동맹을 이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 각견 이론이라고 하죠. 이제 징용 문제가 오늘도 여러분 난리 아니겠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뭐냐? 이거 직시해야 돼요.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로 이렇게 외교 문제가 꼬여버리고 우리가 해양 세력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게 굴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그런 일 없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